네, 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50대 아저씨의 은퇴 후 창업 계획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촬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당신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인가? 신중년 창업 성공과 실패의 원인. 세 번째로는 창업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들. 네 번째로는 은퇴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창업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은퇴를 금퇴로 만드는 10계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본인의 가치를 측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같이 배가 나온 아저씨가 배를 빼려면 현재 나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중을 측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체중계의 0점부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자기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19년도 8월 7일 날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때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호랑이 모양을 좀 그리고 있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자화상도 그려봐야겠다. 지금의 난 왜곡된 자화상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 반성을 해봤고요. 그때 제 나이도 50이었죠. 본인의 위치, 본인의 자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50대 수학 분석.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고 본인의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 있어서 이 위험 요소는 내가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고칠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런 장점과 약점, 위험을 버리고 기회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학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한국은퇴생활연구소에서 일단 50대 보험회사의 교육부장, 퇴직 예정자인 교육부장에 대한 자기가치평가에 대한 수학 분석의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차부장의 이제 강점으로서는 보험회사의 교육부장으로서 교육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오랜 현장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육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강사들을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교육훈련에 나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장점으로는 타사의 교육 담당자들과의 그 인맥이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영업 조직이나 리더십, 관리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기획해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교육 대상자들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고요. 그래서 교육 대상자들을 계속 배출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와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본인도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강사로서의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보험, 금융 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아주 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 교육부장의 약점은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항상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차부장의 약점으로서는 이 다양한 교육관과의 교류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관련된 교육만을 알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넓은 교육기관과의 교류가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현장에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탄탄하게 이론을 받쳐줄 수 있는 전문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의 나이랑 같이 52세라서 나이가 좀 애매한 거죠. 예,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은퇴를 앞두고 있다라는 게 참 애매한 나이를 갖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이 부장으로서 승진 이후 몇 년간 관리 업무만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장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몸담고 있는 이 금융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조직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없는 좀 딱딱한 조직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전 교육 이외에 소양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신지식, 신개념 교육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차부장을 위험으로 빠뜨리는 위협이 있는데요. 이 위협으로는 보험회사의 자체 교육만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장님이 창업을 했거나 교육 사업을 했을 때 이 교육을 따올 수 있는 물량이 적다라는 거죠. 즉 외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관련 업계의 경기가 나빠지면 이 교육 수요도 줄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에 따라서 이 수요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좀 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코로나나 이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 교육이 활성화돼서 오프라인 교육 시장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 교육 시장에서도 이 온라인에 적응하는 강사들만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교육 수요가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요구를 하는데 보험에 관한 금융에 대한 컨텐츠만 갖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단명화할 수 있는 현상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차부장의 기회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기회가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설계사들을 충원되기 때문에 교육 수요에 대한 잠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과거의 단순한 보험 판매 형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서의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들 프로그램들이 필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체국이나 농협, 공제기관 이런 대형 GA에서도 보험 교육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는 장점,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퇴직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기회가 또 있고요. 교육 회사를 설립하기에는 이 교육회사는 초기 비용이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부장은 교육시장의 1인 지식기업으로서 진입한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인의 스타일이나 외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정말 사업가 스타일인가? 이 MBTI 유형으로 보면 이 ENTJ 즉 통솔자 스타일의 CEO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의 김승하 대표님, 그리고 소카의 박지욱 대표님,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님 등이 이 ENTJ 즉 통솔가 유형을 갖고 있고요. 변론가 유형으로는 이제 번개장터의 이재우 대표님, 그리고 블랭코 코퍼레이션의 남대강 대표님이 변론가 스타일, 즉 ENTP의 유형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ENFP 활동가 유형인데요. 저와 같은 유형으로는 이제 그 패스트5의 김대일 대표님 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ESTP 사업가 스타일의 대표님은 적기는 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게, 그럼 이 사업가 스타일의
스타일이 따로 있는가? 사실 사업가 스타일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사업을 영위하고 내 사업에 맞는 아이템과 그만큼 노력이 더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스타일보다는 배움의 사용 연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사용 연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처음 태어나서 25세가 되던 때까지 계속 배우고 그 25세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현재 25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25년 배워서 25년을 사용한 거죠. 인생 이모작에서는 창업 준비 기간이 약 1년 미만, 2년 이상 되는 게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라고 봤을 때는 최소 2년을 가지고 70세까지, 즉 20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 2년을 가지고 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창업했을 때 이 창업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보면 창업 성공과 실패, 이제 신중년 창업과 성공의 실패 원인인데요. 실제로 실패 원인을 보면 창업 실패는 이제 출시 판매 단계의 시작, 즉 시작 단계에서부터 65%가 실패를 맛본다고 합니다. 또 50% 정도가 이제 창업 아이템 BM에 대한 시장 검증이 부족한 것을 50% 정도가 꼽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 검증을 하지 않고 사업을 빠르게 영위하는 데 실패 원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공 요인으로 보면 일반 창업 기업의 평가를 보면 목표 시장의 전망이 밝았고 기술의 차별화가 성공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만 잘하면 지속 성장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창업의 경우는 그렇지만 성공 창업 기업의 평가를 보면 이 자금에 대한 조달과 기술 차별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정책 활용을 보다 특히 많이 하였다라는 거고, 특히 고객 지향성을 중점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췄을 경우에 성공 기업으로서 갈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퍼즐을 맞춰보면 창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창업 아이템, 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장 검증이 부족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일반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 전망이 좋으니까 창업을 하고 기술 차별화가 현실화되어야지만이 일반 창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검증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속 성장 역량이 우수한 이 성공 기업에서는 자금 사정이나 기술 차별 중심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고객 지향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공 창업은 고객 지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년 창업 성공 실패 사례인데요. 자금을 초기에 이제 3억을 들여서 태양열 보일러 제조업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한방을 꿈꾸면서 이제 그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철저한 준비나 아이템 분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행한 게 아니라 갑자기 대박의 꿈을 꾸고 인생 역전을 위해서 태양광이 뜬다고 하니까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경우죠. 첫 번째, 전문가 확보 없이 제조업을 시작했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100% 외주 발주로 인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게 현실에 반영되지 않고 수차례 외주 가공업체가 변경되면서 제품 개발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단점을 또 실패의 원인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템은 있었지만 대표자 본인이 영업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제품 설명이라든지 판매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영업마저 두려워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모집에 대해서 브로커의 사기를 당한 게 또 결정적인 원인이 되겠는데요. 이 실패 사례의 교훈으로 보면 이 창업은 로또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엄청난 창업의 성공이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적시성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적재적소에 이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있고요. 이 마케팅, 제조나 서비스보다 이 마케팅도 굉장히 핵심적인 그 능력인데요. 이 마케팅 능력과 자금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데에 이 실패에 대한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창업하는 것은 조금 더 미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자금을 2억 정도를 가지고 서비스업인 그 음성 자동화 그 연결 장치를 창업하신 분인데, 이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했고 자기 자금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출로 이 창업을 이루게 됩니다. 이 50대의 창업의 경우에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용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금 내에서 조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무시한 코스트 컨트롤에 대한 실패, 그리고 광고 부족, 그리고 판매 예측,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실패의 원인이 있고요. 본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리스크도 많이 높아지는데, 이 과대한 시설 투자 대신 요즘에 외주 업체를 사용해서 아니면 3D 프린트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으로서는 충분한 자기 자본이 확보되지 않고 철저한 자금 조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현금 흐름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신랄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투자 유치나 뭐 전제로 해서 누가 투자해주겠다, 넌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겠다라는 그 구조적인 계약만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전혀 금물이 되고요. 초기에 실패되는 것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어느 정도 개인 신용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을 놓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실패한 창업으로 된 실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축구장에서 이 야구 방망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재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50대 창업가들의 창업 동기를 보면 자신만의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다. 이 90% 이상이 자기 사업을 영위해서 수입을 더 많이 창출하고자 이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창업 준비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58.6%, 2년 미만이 87%, 그리고 2년 이상이 약 12.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6개월 미만의 창업 준비 기간을 갖는 게 약 33.8%나 합니다. 즉 10명 중에 3명, 3명 중에 1명은 이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너무 성급한 성급하게 창업을 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창업 준비는 한 사이클, 본인이 영위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외식 창업이라고 하면 1년 정도 사이클을 봐야 됩니다. 계절적인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여름에는 잘 되지만 겨울에는 조금 매출이 작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한 사이클을 지나고 나서 이 사이클에 맞는 창업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맞는 또 상권 분석을 통해서 입지 조건에 맞는 점포를 차입해야 임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 애로를 보면 상권 쇠퇴로 인한 경영 애로가 45%, 또 경쟁이 심하대.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했던 집 옆에 또 커피숍 옆에 또 커피숍, 이런 경쟁 심화가 되고 있는 게 42%로 상권 쇠퇴와 경쟁 심화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폐업으로 또 이루어지는데요. 이 폐업하기 전에 영속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6.6%, 3년 미만이 37.5%로 굉장히 3년까지 이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업 실태를 보면 폐업한 사유에서 보면 짧은 창업 준비 기간으로 이제 과다한 경쟁 그리고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의 적성에 안 맞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 성공 창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지렛대를 이용한 소자본 창업 정보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은퇴를 위한 지렛대로서 소자본 창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으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 주민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 즉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활동하면서 기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을.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 준비나 설립에 대한 것을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이 젊은 연령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장년층도 충분히 참가할 수 있고요. 창업 연계 아이디어의 일반 창업 부분 또 글로벌 창업 부분에는 창업 부분의 중년층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연 1회 모집하기 하고 있고요. 매년 상반기에 공고가 뜨기 때문에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고가 있으면 그때 참가하시는 것을 적극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 창업을 나눌 때 청년 창업과 중년 창업, 이 시니어 창업을 둘로 나누는데요. 이 두 가지의 기준점은 40세 이전이냐 이후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40대 이후가 시니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책상의 시니어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40세 이전 39세 이하의 창업이 아닌 40세 이상의 창업도 이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재취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창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취업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 현장 수요에 대한 참여형 교육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해서 이 사회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생태계의 사회적 성장을 기여를 하는 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 종사하셨거나 그런 권역의 지원, 지자체, 경제지원센터의 유관기관에 근무하셨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기업 경제 관련 교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업종별로 외부 전문가로서 이제 그 5년 이상 그 외부 전문가로서 경력이 있고 사회적 기업 조직의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의지가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경제 강사로서 사회적 기업 창업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재취업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은 이제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시설인데요. 이 협동조합은 전문적인 기업들이 모여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현장 교육에서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을 모든 협동조합의 이해와 설립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충분히 있고요. 이 심화 과정에는 업무 지침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마케팅 전략 그리고 조합원의 교육 이런 강좌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협동조합 사이트에서 콕고에서 이런 지원 설립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0대에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기술 창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나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세대 융합 창업 지원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 창업자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맞춤형 실습, 창업 실습이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창업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으며, 보육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이제 사무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또 1년 연장, 2년 정도까지는 사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이제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시제품 제작하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에 사업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년층 40대 이상의 숙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청년들과 같이 융합해서 세대 융합 창업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년층에서는 청년들에게 이런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달을 해주고 같이 사업화까지 이끌어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2, 3월경에 공고가 있고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 신청은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공고가 뜨고 있으니까 저희가 K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사업은 보통 2월에서 3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 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참조하면서 우리 창업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년 인재 서포터즈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그리고 이제 장년 퇴직 인력을 갖고 있는 장년 인재에 대한 서포트입니다. 파트너 연계형이라고 해서 6개월간 월 200만 원씩 6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코칭 연계 프로그램에서 이라고 해서 하루에 20만 원 정도 기업당 최대 10회 정도의 코칭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이 비창업자에게 전수해 주거나 장년층의 경험을 전달해 줄 때에는 이런 세대 융합 캠퍼스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재취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이 있는데요. 이 재창업 패키지로서 이제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재창업으로 인해서 업종 전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고,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노란우산 공제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서 활동할 때 생활 안전 자금으로서 일부 보험 형식으로 이제 공제 형식이죠. 공제 형식으로 이 불이를 할 경우에 이 폐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도 이 노란우산 공제에 조합되어 있는 금액을 이자 불이, 복리 불이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철저하게 그 검증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장년층에 대한 그 정보는 작년 워크넷이라는 이 워크.co.kr에 들어가면 이 장년층에 대한 신규 채용 정보와 전체 채용 정보 약 4,000에서 1,000건 정도의 채용 정보들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준년 창업, 시니어 창업 지원 제도를 이제 한 장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이제 4가지로 이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신사업에 대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자가 실시하는 건데요. 이게 음식점이나 주류업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시면 창업 교육과 점포 교육이 가능하고요. 점포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원으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행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보니까 이 정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이제 40세 이상 이제 전혀 창업 경험이 없는, 물론 창업 경험이 있었어도 폐업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창업 교육 그리고 멘토 제공으로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또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라고 해서 4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청년이 이루어진 팀으로서 매칭 프로그램, 멘토링, 그리고 교육 지원, 그리고 또 1년간 사무실 제공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제도전 패키지, 선고 패키지로 해서 사업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재창업자로서 재창업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 그리고 사무 공간 1년 정도 최대 2년까지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평균 3,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대 이상의 예비 창업자는 교육과 멘토, 사무 공간을 지원받을 수가 있으며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퇴직하기 전에 이런 창업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내년에 도전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시니어 퇴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술을 보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 창업에 대한 것은 이제 특허를 기반한 창업인데요.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성으로 기술 창업을 실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개 팀, 한 팀당 약 4천만 원 정도, 물론 본인 부담금이 20%가 있지만 이 IP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확보라든지 IP 제품 사업화 계획 또는 제품 검증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5월 전에 사업 공고 내지 선정이 되고 이제 6월 이후부터 이제 특허 사업화 패키지 지원이 되고 11월에 완료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을 지원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사업화 창업에 대해서 지원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걸음이 상권 분석에서부터 있습니다. 이 예비 창업자나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포나 인구, 주요 시설, 유동인구, 매출 정보에 대한 이제 상권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시장진흥공단의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으로 인해서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곳에 나와 하는 업종이 적성이 맞는지, 이 업종으로 했을 때 상권이 입지하는 로드뷰는 어떤지, 그리고 시군구의 상업 정보, 경쟁 업소에 대한 현황 분석까지, 그리고 매출 정보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된 업종이 어느 정도 있고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입지에 대한 부분, 창업에 대한 아이템의 매출 추이라든지 과거 개폐업에 대한 이력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상권 정보 시스템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창업에 대한 상권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창업에 대한 퇴직 후 창업에 대한 지렛대를 활용하는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50대 은퇴가 금퇴로 변할 수 있는 10가지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여러분들의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절약하라입니다.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시고 안정된 수입을 목표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빚은
엄청나게 불어나거나 또 본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 집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자산을 날릴 리스크를 회피하라는 겁니다. 투자되는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50대 은퇴 후 창업은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되는 자본 퇴로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결과를 극대화하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일모작일 때 25년 동안 공부한 것 같고 25년 동안 즉 50세까지 사용했다라면 우리가 퇴직하기 전, 은퇴하기 전에 2년 동안의 창업 정보를 가지고 재취업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70세, 2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배움에 대한 연한을 그 2년 동안 철저한 투자와 노력을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까지 경험은 이제 사업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갖고 있었던 직종 그리고 직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사업가의 마인드로 사업가의 관점에서 그 결과가 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업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사업가가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랍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달려간다. 본인도 달려가지만 다른 사람도 달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습득하고 CEO가 공부하지 않는 대표 사업가는 그 밑에 직원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가는 계속적인 습득, 교육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기가 좋지 않다라면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투자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사업의 기회와 리스크 그리고 보장 정도를 측정하고 철저하게 평가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성공을 극대화할 도구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즉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지렛대를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 거죠. 아홉 번째로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죠. 즉 본인을 R&D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개발을 끊임없이 투자하셔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여러분들의 꿈이 최고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현재의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가야 됩니다. 즉 본인의 현재 위치를 냉철하게 이제 측정해서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그 은퇴를 금퇴로 만드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50, 60대의 은퇴가 금퇴로 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50대 은퇴 후 창업 계획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 Q&A 시간인데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가 왔는데요. 창업 전 신용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대표의 신용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신용은 대표의 신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한도껏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 70%에서 80% 정도만 사용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서는 이제 창업 시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까요?인데요. 본인의 사업 아이템이나 규모 그리고 상권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 창업 후
최소 6개월 정도의 운영 자금을 여유로 가져가시는 게 위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해 가야지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극복을 해야지만이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최소 6개월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위험을 회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오늘 50대 은퇴 후 창업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상으로 이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